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5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태풍 2개가 연이어 들이닥친 도내 시군들은 특별 재난지역 지정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 막대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인데 정부의 합동 조사를 거쳐 최종 선포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배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이 연달아 들이닥친 강원 동해안 지역. 도로가 끊어지고 항구 시설이 부서지는가 하면 하천 둑이 유실되는 등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강원도와 피해 지자체들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정부의 지원을 통한 복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별 재난지역 선포 기준 피해액은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다른데 강릉과 속초는 75억 원, 삼척과 양양 등 나머지 대부분 지역은 60억 원이 기준입니다. 9월 13일 기준 지자체별 피해 집계를 보면 양양이 161억 원으로 가장 많고 삼척 160억 원, 보성과 인제가 각각 93억 원, 강릉 81억 원, 속초 79억 원 등으로 기준을 넘긴 상황입니다. 하천 피해도 있고 이재민 피해도 있고 항포구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빨리 조사를 해서 금액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오는 18일까지 태풍 피해 중앙합동조사가 진행돼 정확한 피해액이 산정되면 심의를 거쳐 특별 재난지역 선포가 결정됩니다. 조사 끝나고 나서 행안부에서 그 넘는 거에 대해서 건의를 하면은 최종 선포는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자체 부담의 피해 복구비를 국고에서 지원받고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공공요금을 감면하는 등 혜택이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코로나 환자와 자가격리자를 모니터링하는 시범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 코로나 확산을 계기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의 실효성을 가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일회용 반창고 크기의 기기를 통해 전송된 720명의 개인 건강 정보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심박수와 체온, 호흡수 등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됩니다. 체온 변화나 기침 등 이상 현상이 나타나면 경고음이 울려 즉각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생체 신호 모니터링 시스템이 그동안 공무원들이 전화로 해왔던 코로나 환자와 자가격리자 관리에 활용됩니다. 위치 정보도 확인돼 자가격리 지침 위반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원주 생활치료센터의 도입 운영이 확정됐고 그 전이라도 도내 개별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먼저 한번 실증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전국으로 좀 확산한 다음에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감염병이 나왔을 때도 바로 선제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게끔 특히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진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 기기를 통한 원격 진료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격 진료 실증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마침 이 지역에서 최초로 실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의미가 크고 앞으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전국의 타 지자체는 물론이고 글로벌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반이 되겠다. 이번 시범 사업이 의료계의 반발 등으로 주춤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증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2학기에도 많은 학교들이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수업 부실 논란이 뜨거운데요. 학부모와 학생들은 교실 수업과 비슷한 쌍방향 수업을 원하고 있지만 학교의 현장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 천전초등학교 3학년 수학 시간입니다. 텅 빈 교실에서 선생님이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세 자리 나눗셈. 선생님과 학생들이 실시간 쌍방향으로 질문하고 답합니다. 4번 650 나누기 5, 세 자릿수 나누기 한 자릿수죠. 자, 수연이 말씀하세요. 130. 130? 오, 잘했습니다. 학생들은 모르는 부분을 바로 질문하고 그 자리에서 답을 구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선생님한테 물으면 궁금한 걸 다시 답해주니까 수업이랑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이처럼 이 학교의 모든 원격 수업은 쌍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이 처음 도입된 지난 4월 1학기부터 시작했습니다. 화상회의 시스템을 잘 아는 한 교사가 전체 교사들에게 활용법을 전수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녹화된 수업을 재생하거나 수업 자료를 올리는 방식의 원격 수업은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이 부족해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는 반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선하려는 교사와 학교의 지원이 더해져 모든 원격 수업에 실시간 쌍방향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저희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한 거는 기술적으로 저희가 잘해서 한다기보다는 교실을 가정으로 그대로 전달하고 싶은 그런 선생님들의 노력,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학부모들도 학교의 이런 노력이 자녀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며 반기고 있습니다. 교실 수업 아니어도 안심이 된다. 그럼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요즘 학교에서는 교과 과정이 이런 식으로 수업하는구나. 선생님들이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고요. 충북교육청은 원격 수업이 부실하다는 학부모들의 불만이 높자 초중학교는 수업의 30% 이상을, 고등학교는 50% 이상을 실시간 쌍방향으로 수업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교육청은 원격 수업 방식에 대해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수업권은 교사에게 있고 교과마다 특성이 다른 데다 쌍방향 수업만이 최선은 아니라며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춘천 의암댐 선박 전복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 이상이 지났지만 아직도 실종자 한 명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찰과 소방은 수색 작업을 중단한 상태지만 춘천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민간단체와 추가 수색 작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인원 3만 명, 군부대 선박과 헬기 등이 투입돼 한 달 열흘여 동안 이어진 대규모 수색 작업. 하지만 춘천 의암댐 선박 전복 사고 실종자 6명 가운데 1명은 아직도 가족의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공식적인 수색 작업에서 철수했지만 춘천시는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 구조단체가 마지막 실종자가 의암댐 하류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물속 시야가 확보될 경우 잠수부를 통한 수중 수색 작업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바위 큰 돌들이 있는 그런 지역이 걸려서 계시다면은 그런 지역들이 이제 좀 재수색이. 하지만 일부 사망자와 경찰선이 청평 인근에서 발견된 점을 미뤄 한강을 거쳐 서해까지 떠내려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물조끼를 입고 떨어졌다 해서 끝까지 입은 것도 아니고 중간에 그물조끼가 벗겨질 수도 있고요. 예. 모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정지어서 서해안으로 안 갔다, 안 갔다 이렇게 얘기가 힘든 게 없는 거예요. 예. 이에 따라 춘천시는 유족과의 협의를 통해 실종자 전단과 현수막을 내걸고 행정선을 이용한 수색 작업은 이어갈 계획입니다. 최후 마지막 그 순간까지 여전히 구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좀 장기전에 대비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하고요. 한편 이번 사고로 변을 당한 춘천시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 3명의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은 조만간 장례 절차와 수색 지속 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춘천 의암댐 선박 전복 사고와 관련해 춘천시청 교통환경국장과 담당 공무원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춘천경찰서는 지난 11일부터 인공수초선과 관련된 춘천시청 이모 국장과 과장, 담당 공무원 4명에 대해 과실이 있다고 보고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과실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한편 관련 공무원들은 춘천시 의회 특별조사위원회에도 피의자 전환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PC방 영업을 다시 허용했지만 미성년자 출입은 금지한 가운데 원주 지역은 해당 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원주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해당 사항을 협의한 결과 오는 20일 열리는 중대본 관련 회의 전까지는 이전과 같이 미성년자의 PC방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20일 회의 결과에 따라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대본은 어제 정례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낮추고 PC방의 영업을 허용하되 미성년자는 받을 수 없게 했습니다. 강원도와 강원랜드가 카지노 수익금 일부로 조성하는 폐광지역 개발 기금을 제대로 냈는지를 놓고 소송을 진행하는 가운데 강원랜드가 법원의 중재로 우선 납부하기로 한 1,07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지난 5월 강원랜드가 강원도의 폐광기금 과소징수분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내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폐광지역 개발기금만 9월 10일까지 우선 납부하고 본 소송의 결과에 따라 납부의 환수 여부를 결정하도록 중재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랜드는 지난 10일까지 모두 1,070억 원을 납부했고 강원도는 내년에 폐광지역에 납부액을 배분할 예정입니다. 평창군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등 2가지 이상의 에너지원을 설치해 마을 공공건물과 개별 가구에 친환경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평창군은 올 국비 포함 5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평창읍과 대화면 2개 마을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양양군이 서핑 활성화를 위해 주요 해변에 온수시설 돔하우스를 설치합니다. 양양군은 시범 사업으로 조성한 죽도 해변의 돔하우스가 겨울에 이어 여름에도 휴게시설로 호응을 얻음에 따라 연말까지 설악과 기사문, 인구와 남해 5곳에도 돔하우스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요 해변에 6m 높이의 디지털 시계탑과 공용 보드 거치대를 설치하고 연말까지 코인 샤워 시설 10곳을 설치해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합니다. 강원도는 행정안전부 중앙재해대책본부 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7, 8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액 3,176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시군별로는 철원이 1,542억 원으로 가장 많고 양구 342억 원, 인제 386억 원, 화천 277억 원 등입니다. 강원도는 시설물별로 측량과 설계를 실시하고 사업 발주가 늦어지지 않도록 복구 상황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7, 8월 집중호우로 도내에서는 모두 1,128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고 7개 시군, 7개 읍면동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내일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를 실시합니다. 수험생의 수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9월 모의평가는 지난해보다 803명이 줄어든 12,913명이 응시합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지키기 위해 17일은 1학년, 18일은 2학년을 대상으로 전국 연합 학력 평가를 실시합니다. 도내 대학들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온라인 유학 설명회가 열립니다.
강원도는 한국 유학 종합 시스템을 통해 오늘부터 18일까지 4일 동안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 경동대와 연세대 미래 캠퍼스가 참가하는 2020년 제1차 온라인 강원 유학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도내 대학들은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정원 확보 문제와 교육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해 그동안 현지에서 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 증가와 추석 대목이 겹치면서 배달 물량이 급증하자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가 택배와 운송, 배달 노동자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성명을 내고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가 7명을 넘어서고 있지만 8월 14일 택배 없는 날 시행, 그 이상의 대책은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추가 인력 투입과 특수 고용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문화재청이 내년도 지역 문화재 활용 사업을 위해 선정한 400선 가운데 강원도 문화재 사업은 36건이 포함됐습니다. 문화재청이 선정한 도내 문화재 사업을 보면 생생문화재의 경우 문화재 속 숨은 이야기 철원을 포함해 18건이 선정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